안녕하십니까. 외식업을 25년 차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가해축산 대표 김창입니다. (2003년도) 대학 시절 창업을 했습니다. 전역하고 나서 그리고 복학하는 시점이 3월에 전역하다 보니까 1년이 남았고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시점 육가공 회사에 그런 복학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좀 하지라는 이제 제안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무작정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고 이제 갔는데 이 고기를 뭐 정령까지는 아니고 뭐 지방 제거 그리고 이제 뭐 이 고기를 탑차에 싣고 배달하고 이제 그런 이제 업무를 맡아서 하는 이제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이게 기술이 있고 그래서 이 기술도 배워 놓으면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2년 동안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는 게 직장생활처럼 돼버렸습니다. 그래서 2년 동안 했는데 결국에는 그 우리 발골 기술이라 그러죠. 이 기술을 배우지 못했습니다. 발골 기술은 이 도체 상태에서 도체라 하는 것은 이제 도축 이후에 이제 이 고기 덩어리를 말합니다. 그 덩어리는 이제 살과 지방과 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살에서 이 골인 뼈를 분리해내는 작업을 발골이라고 합니다. 안 가르쳐 줍니다. 지금도 그렇습니다. 지금도 좀 보수적인 이런 어떤 직업 기술에 있어서 그런 성향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특히 한우 같은 경우에는 이 소 한 마리 가격이 상당하거든요. 그래서 이 발골사가 발골을 잘못하게 돼버리면 손실이 큽니다. 그래서 기술을 배우는데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칼이 잘못 들어가면 이 고기에 흠집이 나고 흠집이 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. 그래서 그 뭐 사장님이 고기를 네 발골해봐라 이렇게 실습용으로 줄 수 없지 않습니까? 예, 그러니까 배우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사업에서도 그런 어떤 재능 기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갖고 있는 이 작은 기술을 누군가한테는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렇게 이제 사업을 25년 차 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학사는 미술 학사를 받았습니다. 전공은 실내 인테리어. 그래서 창업은 고기를 파는 정육점을 하게 됐고 하기 전에 문득 든 생각이 대학 실컷 다녔는데 뭐야 결국은 전혀 다른 길을 가네. 근데 그때 이제 어릴 때니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. 근데 창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제 전공이 예, 인테리어니까 이건 지금이라도 당장 배워야 될 학문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결국엔 다 쓰이는구나. 그래서 그때 당시 배웠던 그런 이 실내 인테리어 전공이 결국에는 그 안에 보면 이 프로세스를 짜야 되지 않습니까? 뭐 공간 구획하고 동선 이런 것도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.
석사는 농학 석사를 받았고 논문은 말씀하신 이제 그 육류를 가지고 지방산 분석을 하고 해서 어떤 결과치 그런 연구 결과로 석사 논문을 썼었습니다. 2020년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. 외식 경영학 전공입니다. 프랜차이즈 연구를 했습니다. 제가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 축산에서 세분화된 분야지 않습니까? 우리가 그냥 축산하면은 일단 이제 이 생물, 살아있는 가축에 관련된 학문으로 보는 게 조금 가까운 것 같고, 저는 이제 그 다음 이제 뭐 유통과 판매 그 부분에 이제 학문을 갖고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게 되는데, 학교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교과목들은 뭐 창업, 외식 창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외식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이 주방기기라든지 뭐 홀에 직기라든지 예, 이제 그런 것들 관련된 보통 뭐 주방 관리론 같은 그런 또 교과목, 뭐 또 아니면은 외식 창업 사례 같은 것들 들면서 창업의 이해 그런 수업들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위험이라 하는 것은 본인의 고집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어떠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은 객관성과 이성을 같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, 본인의 주관적 판단을 고집을 갖고 실천해 버리니까 창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지.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고기만 만지면 고기 발골 잘한다 못한다, 정형 잘한다 못한다. 그럼 이 고기를 갖고 얼마를 주고 사서 얼마의 마진을 남길까?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표면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, 제가 공학을 전공을 해서 그런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. 우리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뭐 정육점이나 시구식당, 이제 우리 업종에 이런 매장들이 많지 않습니까? 30년, 20년, 막 10년 이렇게 한 길만 살아오신 사장님들한테 제가 한번 고기를 직접 고기에 대해서 사러 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. 오래됐지? 거의 뭐 20년이 넘었으니까. 저는 궁금했습니다. 이 부분에서 또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저한테 그 느낌을 강하게 받게 해준 고객이 한 분 있습니다. 그때 제가 창업해서 몇 달 안 됐을 때로 기억납니다. 왜 고기 색이 빨갛습니까? 아무도 생각 안 하죠. 그러면 20년, 30년 고기 만지신 이 전문가분이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.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. 굉장히 간단해요. 이 고기가 노란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왜 빨간색인지, 근데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것을 한 분도 거기에 대해서 답해 준 분이 없습니다. 저는 이제 그 답은 알고 있는 상태예요. 고기가 빨간 이유는 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철이 보통 물어보면 두 가지 색을 말하거든요. 뭐 한 가지는 회색이다, 한 가지는 빨간색이다. 그걸 우리 인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혈관 속에 흐르는 혈 색깔이 빨간색이지 않습니까? 그 철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근육 속에 철분이 많다 보니까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이제 빨간색을 띠게 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 보면 고기 색깔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? 그게 철분 함량이 달라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 철분이 결국 육색을 만들어내는데, 육색을 만들어내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운동량, 두 번째는 나이입니다. 멧돼지 알죠? 산에 사는 멧돼지하고 가축으로 키우는 이 돼지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.
멧돼지 고기는 색깔이 소고기하고 비슷합니다. 가축으로 키운 돼지는 보면 색깔이 좀 연한 붉은색이지 않습니까? 자, 그거는 운동량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. 본능적으로 우리는 고기를 먹어줘야 되는 이 몸이 아는 거지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국내 살 섭취량을 벌써 이 육류 섭취량이 뛰어넘었지 않습니까? 고기를 더 많이 먹거든요. 우리 인체가 갖고 있는 아미노산하고 가장 유사해서 완전 단백질로 분류됩니다. 그래서 소고기 100g을 섭취했을 때, 돼지고기 100g을 섭취했을 때, 닭고기를 100g 섭취했을 때 섭취하면 섭취했는 만큼 영양소가 내 몸에 저장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게 답인 거지. 소고기를 먹었을 때 우리 인체 섭취율이 가장 높습니다. 왜냐하면 완전 단백질이니까. 그러다 보니까 소고기는 우리가 보양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? 한우 전문가라는 직업명을 만들었습니다. 제가 시작할 당시에 이 직업의 이미지를 한번 바꿔주자. 바꿔주려고 하면 직업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정육사, 뭐 그 정도? 근데 정확하게 표현된 직업명이 없으니까 일단은 직업명부터 정하자. 그러면 그게 전문화되지 않겠나. 그래서 좀 그런 어떤 공익적인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한우 전문가라고 일단 칭하고 여기에 관련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이제 석사 과정을 할 때 그때 같이 공부를 했던 동문들과 그 교육을 만들어서 경북대 평생교육원에서 강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. 2013년도에 제 자가 건물에 강의실을 만들어서 무료 교육 이제 재능 기부를 시작했었습니다. 이 한우에 관련돼서 일단 한우를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? 이 한우가 어떻게 생산돼서 또 도축돼서 이게 우리 식품화되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, 그리고 이제 도축된 이후에 식품화되는 이 고기 부위들, 그럼 이 부위들은 우리가 섭취할 때 뭐 구이용, 국거리용, 불고기용 이렇게 우리가 또 용도를 나누지 않습니까? 그럼 그 용도가 왜 부위로 나눠지는지, 뭐 그런 것들. 그래서 결국에는 취업과 창업에 연계된 교육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정육점을 하든 뭐 식당을 하든 식육식당인 정육점 식당을 개매해서 하든 나중에 본인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관련되는 이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. 그런 교육이 없을 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모든 것은 이제 의미 부여지 않습니까? 그 의미가 부여됐으니까 아무래도 눈빛부터 바뀌지. 그리고 뭔가 어떤 그 체계적인 교육 속에서 자부심도 갖게 되고. 그래서 이 한우 전문가 일단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을 신청하려고 주무 관청을 한번 의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. 오래됐습니다. 거의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은 시작은 못했지. 이제 그런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가는 방향보다는 이게 이런 방법이 좀 더 빠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이제 대학을 두드린 거지. 그래서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강좌를 개설하게 됐던 겁니다. 그래서 이 강좌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은 오히려 더 빠르게 확산되고 홍보 효과도 있지 않겠나. 그러면 어느 누군가 저하고 생각이 같은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이 직업군을 더 빠르게 변화를 줄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에 저는 이제 그 학교 쪽으로 문을 두드리게 된 겁니다.
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국 다 합치면 그게 결국에는 이제 그걸 우리가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근데 그때는 또 그게 맞았고 또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문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문화가 글로벌화 되면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는, 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. 내가 그냥 적응하고 좀 빠른 사람들은 또 견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냥 그거지, 단지 그거지. 그걸 갖고 거기에서 찬반을 가지고 가축을 도축해서 먹는 게 맞나, 틀리나, 이것은 뭐 문제로 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이제 대두되는 것이 뭐 이런 윤리, 환경, 이런 것들이 대두되다 보니까,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것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그냥 흘러가다 보면 좋은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좋은 문화 속에 우리는 살게 되고,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걸 너무 철학적 문제 삼는 것보다는 그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. 국가 간의 어떤 문화 그리고 또 종교로 인해서 다양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그 대신에 우리가 그 각 국가 그런 종교에서 추구하는 그런 어떤 문화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부분은 또 받아들이고,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방법론을 찾아서 해석하고 결정한다면 좀 더 좋은 문화로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보호관찰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 그런 사업의 신청이 있는데, 그 대상자하고 매칭을 시켜줘서 이렇게 뭐 상담도 하고 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, 그래서 제가 학생 한 명을 멘토가 돼서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. 순간의 이탈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됐는데,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이런 그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면은 이 담장 위에 서 있다,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. 자칫 한 발 잘못 디디면은 굉장히 이제 자기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. 근데 그네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가치관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본인이 잘못을 하고 잘못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걸 누군가가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협의회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속에서 제가 활동하면서 그렇게 멘토가 돼서 한번 그런 학생하고 시간을 좀 보낸 적이 있는데, 이 학생은 그래서 대학 가고 굉장히 건전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성장했습니다. 그래서 그 멘토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. 요즘 잘 지내나 하니까, 예, 그 뭐 자동차학과 제 진로를 찾아서 대학교 지금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, 그런 것에 어떤 일이 또 희열도 좀 생기기도 하고.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뭐 사업도 봉사도 그냥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일, 그래서 영리를 안 하고도 살 수 없는 거고, 그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영리도 하되, 그래서 이 비영리인 어떤 나눔 봉사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저는 의무적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결국 그게 이 사회가 밝고 잘 돌아가야 결국 내락하는 존재도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?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익보다는
돈을 벌기 위해서 했는 거는 맞지만 조금 덜 벌자. 25년 경력을 하면서 뒤돌아보니까 그때 어릴 적 20대 때 창업했을 때 내 생각이 발랐구나라는 그 판단이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 같습니다. 그래서 옆에 주변에서는 갑니다. 뭐 이렇게 좋은 기회들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택하지 않았노라는 질문에 저는 항상 똑같았습니다.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앞세우고 싶지는 않았었습니다. 그래서 적은 돈으로 정말 볼품없이 9평짜리 가게를 창업해서 주변 사람이 전부 다 한 달 안에 망한다 라고 했는 청년 창업자가 안 망하고 25년째 살아있지 않습니까? 그 근본이 제 사업 철학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할 사업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마음 먹었던 것처럼 교육 사업입니다. 그런 전문 기술과 이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그 꿈을 이뤄보고 싶습니다. 우리 한우가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. 외국 농산물에 밀려서 우리 국내산 한우 그리고 농산물마저도 지금 위기 상황인데 우리 한우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